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동성 장에서도 정확하다. 27년 내공의 정확한 시황 분석. 산업별 패러다임과 변곡점 포인트를 족집게처럼 잡아낸다. 양경석 멘토와 함께하는 친절한 기술 분석.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플러스 시즌2 힘찬 2015년도 1월 2일 개장되었습니다. 자, 금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양경석 멘토입니다. 친절한 기술 분석과 더불어서 올해도 투자 여러분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분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잠깐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시장이 오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새해 첫날 장세인데 굉장히 기분이 좋은 출발이었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그룹주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모직이 며칠 동안 계속 강세를 좀 보여왔었는데 오늘은 삼성 SDS도 좀 가세를 했죠.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그룹주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 매수세가 오늘 좀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기관들은 좀 매도 물량이 좀 있었지만 외국인들은 뭐 한 200억 정도 매수 이 정도 해서 1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상승 자세를 보였는데 특별히 오늘 좀 시장에서 두드러진 점은 코스닥 시장의 강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2% 가까운 수익을 오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급등을 했죠. 이 급등한 그 원인은 뭐냐면 이제 사물인터넷 시대에 삼성과 인텔이 손잡고 윈윈의 사물인터넷 시대를 열어간다는 그러한 OS 기반이 이제 발표가 좀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의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불러일으켜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였고요. 특별히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게임주들도 강세를 좀 보이고 특별히 이제 대형주 중에 다음 카카오라든가 서울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양상을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이 2%에 가까운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누누이 방송에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지수가 좀 제한적이고 방향성을 좀 가지기 전까지는 1월달 장세에서는 종목 중심의 대응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제가 강력하게 피어를 해왔고 특별히 업종군, 산업군에서는 사물인터넷 시대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려왔습니다. 방송에서.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실로 시장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대박 플러스 시즌2 친절한 기술 분석 양경석 멘토와 함께 하시면 그러한 고급 정보 또 주가의 신호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신호등을 잘 파악하면 안전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죠. 예, 여러분의 수익은 대박 플러스 시즌2 금요일 양경석 멘토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 좀 보고요. 지난주, 지지난주의 종목들, 대박 플러스 시즌2에서 제가 말씀드린 편입한 종목들에 대한 AS를 잠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위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위닉스라는 종목을 이렇게 보시면 지난번에 한 2주 전에 제가 이제 상승 이탈이 좀 나옵니다라고 해서 요 부분에서 주목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거래도 이때 섰었고 볼린저 밴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 이탈 쪽으로 무게중심이 갑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수익이 좀 났었어요. 수익이 나서 15,900원대까지 14,000원에서 빵 해서 한 10% 정도 수익이 일치를 났다가 주가가 지금 눌림목을 가져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래도 일단 줄어들죠. 자, 주가가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주가가 올라가면서 값이 올라가면서 거래가 수반되면 강세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가 줄어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눌림목을 줄 때는 거래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지금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 이동평균을 보면 20일 이동평균의 지지를 받으면서 자 60일 이동평균 그 다음에 이제 120일 이동평균을 뚫고 나가려는 상승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력하다. 이 보시면은 20일 이동평균과 120일이 골든크로스가 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주봉상에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유닉스라는 종목을 보실 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2, 3주 정도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많이 밀리진 않습니다. 14,000원대에서는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을 계속 하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봉을 좀 보여드릴게요. 주봉을 딱 보시면은 이제 여기 지지난주에 부딪혔던 그 가격대가 여기 60주 이동평균이 지나가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고 있죠. 거래를 빡 세웠다가 거래가 약간 줄어들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5주 이동평균과 10주 이동평균이 상승 반전하고 있다. 그래서 단기 이동평균이 굉장히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조금 더 횡보하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주가가 위로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그래서 지속적인 매수 관점을 지속하셔도 될 듯 하고요. 그리고 주가 움직임이 거래가 붙을 때, 이제 거래가 붙기 시작하면 주가는 바로 반영을 시키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20일 이동평균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래가 실리는 여부에서 바로 편입도 들어가셔도 됩니다. 거래 확인하시고. 이렇게 AS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지난주에 편입한 종목입니다. AP시스템. 네, AP시스템 기술적 분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은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5일 이동평균과 10일 이동평균이 20일 이동평균을 뚫고 나가고 있죠. 주가가 제일 위로 가고 있고 정배열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초입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배열로 들어가는 초입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MACD를 잠깐 응용하자면 MACD 매수 사인 나왔죠. 그죠? 나오고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에 상단에서 상단과 하단이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주가가 이 안에서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건이라든가 모든 모양을 볼 때 이제 주봉도 이제 삼봉 양봉이 나오면서 주 이동 평균이 이제 돌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약간의 시간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주가가 아래쪽으로 흘러내릴 가능성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여기 이제 5일 이동 평균 이런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치고 나가 가지고 7,000원대가 시도가 들어갔다가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여기서 눌림목을 줘 가지고 20일 이동평균을 추구를 눌림목을 좀 준다 그러면 그 다음 상승 굉장히 강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이 도는 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머무는 시간이 갖겠지만 거래가 살아나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씩. 그래서 이 앞에 거래들보다 이 거래가 좀 많아지고 있죠. 이 현상은 조만간에 주가가 힘을 실어서 7,000원대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줘서. 근데 오늘 현재 제가 편입한 거로는 4.4% 지금 수익률입니다. 4.4%. 이제 6,000원 아래에서 지금 제가 매수를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4.4%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데, 보유 의견 드리고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AS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잠시 후에 어마어마한 노하우, 친절한 기술 분석의 오늘 강의 내용을 멋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친절한 기술 분석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금요일. 오늘은 상당히 재밌는 기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3주에 걸쳐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MACD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복합해서 응용을 할 때 주식의 또 상승이라든가 하락에 대한 대처 방법들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볼린저 밴드하고 MACD를 활용을 해서 종합지수의 예측을 했는데, 지금 그 레인지가, 종합지수의 레인지가 거의 제가 말씀드린 그 안에서 지금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겁니다. 오늘도 제가 또 지수 매매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또 이따가 시간을 할애를 해서 또 기법 중에 복합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종합지수의 향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DMI에 대해서 한번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DMI 지표를 활용을 하면 우리가 신호등을 가는데
신호등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신호등이냐면 내가 어디쯤 가고 있나, 상승에 있는지 하락 쪽에 있는지, 내가 어느 터널에 가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DMI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MI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말씀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맨날 영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는데, 보통 기술적 분석들이 미국, 유럽 쪽에서, 유럽, 미국에서 많이 이렇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권에서는 약간 생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유럽, 특히 미국 지표 같은 경우는 선 차트를 많이 쓰죠. 우리는 이제 봉 차트를 쓰는데 미국은 이제 선 차트를 씁니다. 그래서 이 봉의 개념하고 선의 개념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봉의 개념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빈번하게 갭상승이라든가 갭하락을 빈번하게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대처가 조금 용이하지 못한 그러한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의 그 기술적 지표로 이제 보면은 우리는 차트를 쓸 때 이제 봉 차트를 쓰죠. 근데 일본이 봉 차트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 쪽과 좀 다른 점들도 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기술적 분석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많이 이렇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영문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디렉셔널 무브먼트 인덱스, 이게 뭐냐면 디렉셔널 하는 거는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방향성. 그래서 방향성 이동 지표다. 그러면 이 방향성이라는 거, 내가 지금 어딜 향해서 가고 있냐 이겁니다. 어딜 향해서. 내가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상승 쪽에 내가 편입을 할 건지, 이게 상승으로 돌아서 상승으로 잘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어떤 종목인데 이상하게 애를 먹여. 막 계속 뭐 될만하다 그러는데 정보도 괜찮고, 뭐 들어보면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다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 그때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하실 때,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주관적인 어떤 생각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응용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좀 잘하세요. 왜냐하면 주관성을 가지고 하면 내가 좋아하더라도 많은 사람, 미인대회거든요. 미인대회. 내가 이걸 미인으로 꼽았는데, 미인주로 꼽았는데 다른 대다수 사람들이 이걸 미인주 아니라 그래. 그러면 안 올라갑니다. 주가가.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객관성을 가지고 지표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성공들을 하십니다. 특별히 저와 더불어서 이 친절한 기술 분석의 이 기술적 지표들은 참 보기 드문 정통 기술적 분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내용에 들어가면 심오하고, 어떨 때는 제가 말씀드리죠. 방송에서도 막 섬찟할 때가 있다고,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방향성 이동 지표인데, 내가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게 상승으로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저 아래를 향해서 지금 막 가고 있는지, 아니면 맨날 그 자리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횡보하고 있는지. 보통 많은 분들이 상승 하락만 얘기합니다. 근데 주식에서 횡보도 중요한 겁니다. 횡보할 때는 어떡합니까? 쉬는 겁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매매 휴, 이걸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쉬기를 잘합니다. 매, 팔 매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 매, 살 매자. 그 다음에 휴. 휴는 뭐냐면 쉬는 겁니다. 횡보할 때는 매매를 스톱하는 겁니다. 횡보하는 주식이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그는 굉장히 변동 사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액션을 취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횡보할 때는 일반적으로 매매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거나 팔거나를 하지 않고 횡보할 때는 그냥 관망입니다. 그것이 제일 유리한 방법이고요. 상승 추세에 잘 가고 있는 거는 보유해서 홀딩. 보통 증권사에서 많이 쓰는 얘기 buy and holding 이런 얘기를 쓰죠. 그게 뭐냐면 잘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 가고 있는 주식은 그냥 끝에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좀 가져가 보자. 이런 개념으로 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고 있는 종목. 하락하고 얘가 많이 빠졌어. 많이 빠질, 더 많이 빠질지 덜 빠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종목 손을 대는 게 아닙니다. 턴을 해가지고 최소한도 주가가 이동평균선이 우상향 쪽으로 방향이 잡힐 때 하는 방법이 있고, 아주 특이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방법은 뭐냐면 역매매라 그래서 주가가 역배열로 저 위에 장기 이동평균, 단기 이동평균 쭉 내려서 역배열로 가는데 주가가 굉장히 험악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급락을 이용을 해서 급반등을 바라보고 매매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술적 분석에서 약간 이격 매매라 그러죠. 너무 많이 빠졌다. 해도 너무 안 돼. 이거 너무 많이 빠졌다. 이건 너무 저평가된 거다. 그러면 매매를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아주 스킬이, 기술적으로 굉장한 스킬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매매를 좀 일반적으로 제외를 하고, 안정된 매매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제2동평균선들이 우상향으로 턴할 때 그때 매매 들은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DMI, 방향성 이동 지표는 뭐냐면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
횡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아, 자, 내려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이걸 판단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지표를 원리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다. 상승 추세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상승 추세에 있으면 주가가 요 전일 고가보다 당일의 고가가 높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 단순한 원리입니다. 자, 전일의 고가보다 당일의 고가가 계속 높아지면, 그죠? 계속 상승 추세에 있겠죠? 그래서 고가 기준으로 따지는 겁니다. 상승 추세에 있는 거는. 그 다음에 하락 추세에 있는 거는 저가를 따지는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락을 해요. 자, 이 하락 추세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의 저가가 전일의 저가보다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가가 전일의 저가, 어제 저가보다 떨어졌다.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계속 하락하겠죠, 주가가. 그래서 하락 추세에 있다고 하는 거는 당일의 저가가 전일의 저가보다 낮다.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요걸 파악하는 방법인데, 요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지표로 만듭니다. 아, 그러면 얘가 하락 추세에 잘 있구나, 잘 가고, 아래쪽으로 잘 하락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위로, 상승으로 잘 가고 있구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떤 경우에는 주가가 횡보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를 운전할 때 신호등에서 내가 지금 드라이브를 놓고 잘 가고 있는지, R단을 놓고 뒤로 백을 하고 있는지, 그죠? N단을 놓고 지금 쉬는 건지, 파킹을 해서 쉬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이거 하시다 보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깊이 있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릴 텐데 이것을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ADX라고 있습니다. Average Directional Index 해가지고 이 방향성 지표 DI를 Directional Index를 평균치로 만든 것이 ADX입니다. 이것을 이제 병행하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걸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주식이 잘 가는데 뭐 다들 잘 간대. 더 올라간대. 그러면 그 추세가 지금 훼손이 안 됐는지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때 추세 확인안에 굉장히 유용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방향성 이동 지표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러면 종합지수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여기 종합지수를 올려드렸는데 다른 건 다 지표를 다 빼버리고 지난번에 공부하셨던 볼린저 밴드도 빼고 그 다음에 MACD도 빼고 DMI만 제가 올려놨습니다. 근데 여기 DI라고 나오죠? DI. 이제 DMI, Directional Movement Index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상승과 하락만 따질 때는 특별히 디렉셔널 인덱스 해가지고 DI로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가가 이렇게 이제 이동평균만, 단순 이동평균만 제가 쭉 넣어놨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DI 지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HTS를 사용하실 때 지표 추가를 딱 누르셔가지고 지표를 쭉 보시면 DI 지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X도 같이 나오고요. 모든 지표 다 나오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냥 구경만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올려드린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플러스 DI가 있습니다. 플러스 DI. 자, 플러스 DI 지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DI가 있어요. 두 개만 아시면 됩니다. 두 개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ADX라는 게 나오는데 요 ADX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평균 개념입니다. 이건 잊어버리시고 일단 플러스 DI가 있고 마이너스 DI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플러스 DI는 뭐냐? 플러스 그러니까 뭐죠? 플러스 그러니까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올라가는 쪽 방향이 생각나시죠? 맞습니다. 상승에 대한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DI, 그 다음에 마이너스 DI는 하락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 이렇게 큰 개념적으로 일단 가지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DI 플러스. 근데 요 20이라고 한 거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계산 방법에서 저건 이제 날짜를 내가 며칠로 할 것이냐 하는 거는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볼린저 밴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MACD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는 변경한 걸로 제가 넣어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이렇게 갔다가 잘 보시면 빨간색이 그냥 흐름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뭉치만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에 뭔가 변화가 있죠. 이렇게. 그죠? 빨간색과 파란색이 플러스 DI하고 마이너스 DI하고 막 차이가 이렇게 나죠. 그죠?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엉켜요. 막. 플러스 DI하고 마이너스 DI가 이렇게 엉키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주가가 별 재미가 없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이. 쫙 추세가. 어떤 추세를 형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그죠? 자, 여기에 주가가 똑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20일 동안에 이 데이터를 DI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표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어떻게 가고 있냐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재밌죠? 재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추세의 방향성도 언급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DI 지표가 물론 이제 많은 기술적 지표들을 보실 때 기술적 분석을 맹신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술적 분석은 반드시 맹신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은 아닙니다. 기본적 분석과 산업 분석과 모든 것을 병행했을 때 매매의 타이밍을 잡는 그러한 의미인데 좀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계세요.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시다가 이것이 선행성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 데이터에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될 거야. 그건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림이 딴 방향으로 그려져 버리면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가버려요. 저도 처음에 기술적 분석을 공부할 때 그런 우려를 많이 범했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선행성이 있는 지표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적 지표들은 선행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를 보여주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암시는 하지만 선행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선행성 지표가 있는 것들이 몇 가지는 있어요. 그건 이제 기술적 분석을 제가 쭉 말씀드릴 때 선행성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DI 지표는 선행성 지표가 아닙니다. 동행성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흐름 중에 내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추세의 방향 전환도 어느 정도는 암시한다. 그 부분은 이제 스킬입니다. 기술입니다. 이걸 응용하는 기술인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오늘 또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합 DMI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네, 아주 단순합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DMI 계산하는 게. 자, 그럼 계산 한번 보도록 하죠. 이 DMI는 아까 플러스 DMI 하고 마이너스 DMI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DMI 플러스 그 다음에 DMI 마이너스. 자, 요거는 상승 쪽, 요거는 하락 쪽인데 자, 어떻게 하냐면 N일 동안 아까 20일로 제가 보여드렸죠. 자, 이거를 갖다 내가 10일로 하겠다. 그러면 수치를 10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길수록 짧을수록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기술적 지표는 5일 이동평균하고 10일 이동평균하고 신뢰성이 어떻게 높습니까? 10일 이동평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5개짜리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5개 중에 하나가 빠져나가고 하나 들어오면 새로 다 들어오는 게 비중이 20%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로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0일 이동평균보다 20일 이동평균이 신뢰도가 높다고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20일 동안에 따지는 거하고 열흘 동안 따지는 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5일 뭐 이런 건 클 수가 있죠. 항상 기술적 분석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N일 동안의 상승 하락폭의 비율이다. 이게 중요한 게 이 폭의 비율이다 하는 겁니다. 폭의 비율. 내가 이제 20일이다 그러면 20일 동안 상승한 폭이 몇 퍼센트가 되고 하락한 폭이 몇 퍼센트가 되느냐. 이걸 비율로 퍼센테이지로 표시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10일 동안이다. 10일 동안이다. 그럼 10일 동안의 상승폭의 비율과 하락폭의 비율을 따져서 플러스 DI, 마이너스 DI, DI 플러스 DI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플러스 DI가 40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DI가 35다.
이랬을 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날짜를 줄게요. 날짜를. 이거 10일이라고 계산을 하면 10일. 이 n을 내가 11일로 이제 넣었다 이겁니다. 11일로 넣었는데 플러스 di가 40, 마이너스 di가 35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추세에 10일 동안에 40%는 상승 추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5%는 하락하는 겁니다. 그럼 100 중에서 40과 35를 빼면 75를 빼면 나머지 25는 뭐냐? 25%는 비추세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도 관여하지 않고 하락 추세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횡보의 역할을 많이 하는 그 비중입니다. 이 비중을 따지는 거예요. 비율로. 그럼 상승 추세가 40% 상승 추세에 있다 그러면 35% 하락 추세보다 약간 많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가가 아주 탄력 있게 위로 방향으로 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의미를 볼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40%가 넘어서 상승이 좀 더 높아진다 그러면은 상승 쪽으로 이제 가겠죠. 그죠? 네. 자, 이 DI 지표가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계산은 이 변동성 국면, 주가가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질 때는 트루 레인지라고 합니다. 트루 레인지, TR. 이 레인지, 범위가. 자, 그러면, 계산을 할 때 이렇습니다. 그러면 수치는 DI 플러스는 얼마까지 갈 수 있고, DI 마이너스는 얼마까지 갈 것인가. 자, 계속 올랐어요, 주가가 열흘 동안, 10일 동안 주가가 계속 오른 날만 있습니다. 오른 날만.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플러스 DI가 100까지 가죠. 100 이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빠졌어요. 열흘 동안. 그러다 전일 저가보다 그 떨어진 폭이 계속 컸어. 떨어지면서 그 전일보다 계속 더 빠진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마이너스 100까지 가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보통 상한가를 7일 동안 치고 그 다음날 상한가를 안 들어가고 약간 흔들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DI가 어떻게 될까요? DI 값이 줄어듭니다. 약간. 그죠? 그러니까 100까지 안 갑니다. 100까지 안 가고 80, 90 거기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상승 추세에 계속 있다 그러면 이 트렌드 레인지가 변동성이 클 때는 이게 트렌드 레인지 범위가 80, 90 이렇게 가는 겁니다. 위로. 근데 떨어질 때도 계속 뭐 한 열흘 동안 계속 떨어졌어. 그러면 거의 마이너스 DI가 뭐 90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죠? 전일 저가보다 계속 떨어지면 하한가로 뭐 계속 떨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주식을 이렇게 보시면 한번 보세요. 참고적으로 시간이 되실 때 중국 원양자원의 지난번 막 상승 이렇게 올라갈 때 상한가 막 점상한가 막 올라갈 때 그때 이 DI를 딱 보시면 80에서 85 뭐 이렇게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중간에 보면 상상 이렇게 가다가 보합. 이 보합된 날이 마이너스 여십자 보합에 음봉 이렇게 했는데 폭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올라간 폭이. 전날보다 그 폭이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100까지 안 가요. 플러스 DI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이 트루 레인지의 범위가 변동성 국면에서는 높고, 횡보 국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횡보 국면에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가에서 제로를 중심으로 0을 중심으로 DI 지표가 제로를 중심으로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이 안에 논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얘가 플러스 100까지 가면 얘는 빵이 될 거고 얘는 빵이 될 거고. 그죠? 마이너스 DI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노는데 이 변동성이 큰 국면에서는 이 레인지가, 이 범위가 넓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횡보 국면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레인지 범위가 좁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아까 제가 처음에 지표를 말씀을 드리면서 플러스 DI 그 다음에 마이너스 DI를 설명을 드리면서 요 국면에서는 벌어졌습니다. 요 국면에서는 뭉쳤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지금 설명드리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루 레인지의 범위가 변동성 국면에서는 높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좁구나. 횡보 국면에서는. 자, 일반적으로 플러스 DI는 상승 추세를 의미하고 마이너스 DI는 하락 추세의 대표값을 가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러스 DI는 상승 추세다. 이게 아닙니다. 플러스 DI 이 값이 의미하는 바는 상승 추세다가 아니고 추세는 좀 이따가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ADX를 통해서 제가 추세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실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추세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일봉 DI보다 주봉 DI 또는
기간의 개념을 제대로 적용을 했을 때 그것이 느껴지는 강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상승 추세의 대표값이다 라고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DI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의 대표값을 하는데 이것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추세를 형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봤던 거하고 조금 변동을 시켜서 제가 DI 값을 N1, 요걸 변동을 좀 줬거든요.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종합지수의 DMI를 계산해 보는데 이제는 제가 요거를 10일로 넣습니다. 여기 보시면 10일, 이렇게 10일. 아까는 20일로 넣었었죠. 다시 10일입니다. 자, 열흘 동안에 DI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요. 참고적으로 ADX라고 여기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건 까만색이고, 이 빨간색이 DI 플러스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DI 마이너스 값이 되겠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열흘 동안. 여기 보시면 수치가 30, 40, 50, 60, 70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20,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0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이제 요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수치가 플러스 DI 값이 클 때는 마이너스 DI 값이 좀 작죠. 그죠?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벌어질 때는 상승 추세에 있는 거죠. 그죠? 상승 추세가 강하게 작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 DI 값하고 마이너스 DI 값하고 크로스를 막 번복합니다. 이렇게 오르락내락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랬을 때는 주가의 레인지가 아까 말씀드렸죠. 레인지가 트루 레인지가 굉장히 좁은 범위입니다. 뭡니까? 횡보입니다. 횡보.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변동. 자, 마이너스 DMI 값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죠. 이게 뭡니까? 하락입니다. 하락. 그죠? 플러스 DMI 값은 상대적으로 아래쪽으로 딱 쳐서 들어가죠. 그죠? 자, 얘가, 60. 마이너스 DI 값이 한 60. 그 다음에, 플러스 DI 값이 한 20,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제로에서 100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요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요 국면에서도, 레인지가 크게 나타난 걸 볼 수 있고, 요 국면에서는 주가가 어떤 형태로 보였냐. 이 상승, 이제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주가가 얼마 전에. 지난 12월 달에 반등이 나왔었는데, 요 국면에서는, DI 값이 플러스 DI하고 마이너스 DI하고 서로 혼조세로 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플러스 DI, 마이너스 DI, 네, 살펴보았습니다. 0에서 100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서로 크로스로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DMI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DMI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아무리 좋은 무기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활용을 하지 못하면 꽝입니다. 어떻게 내가 써먹을 것인가. 그러니까 제대로 써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딱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5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오늘 그 5가지 핵심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플러스 DI 값하고, 마이너스 DI 값하고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느냐, 어느 게 높게 나타나느냐. 자, 플러스 DI가, 상승 대표값을 의미한다 그랬고, 마이너스 DI가 하락 대표값을 의미한다 그랬죠. 당연히, 플러스 DI 값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장세 기조가 강한 것이 되겠습니다. DI 값이 아까 말씀드린 그 빨간색이 커지면은 장세 기조가 강한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DI 값이 강하면 장세 기조는 약하다. 그 얘가 이렇게 한 20일 이렇게 봤는데 계속 그 플러스 DI 값이 마이너스 DI 값 위에서 이렇게 논다. 요걸 갖다가 한목에 볼 수 있게 표현한 게 ADX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장세 기조가 강한지 약한지 내가 가진 그 주식이 잘 놀고 있는지 좀 아니면 좀 그 헤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DI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매매에 응용하는 방법입니다. 매매에 응용하는 방법은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를 상향 돌파할 때 매수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DI가
상승 추세 대표값이죠. 마이너스 DI를 하향 돌파할 때 매도합니다. 단순합니다. 지난 시간에 MACD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MACD의 시그널 지표를 갖다가 MACD 지표가 꺾어 내려오면 위에서 치고 내려오면 매도 타임이라 그랬죠. 그죠? 거의 유사합니다. 이런 지표들을 보시는 거는. 근데 다음에 말씀드리면 스타캐스틱 지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5월 이동평균이 10일 이동평균 이렇게 밑에서 치고 올라가면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하죠. 골든 크로스의 개념. 그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를 상향 돌파한다. 밑에서 이렇게 딱 치고 나간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보통. 이제 플러스 DI하고, 마이너스 DI하고 이렇게 엉켜 있어, 막. 이렇게 서로 막 엉켜 있어, 이렇게. 엉켜 있다가 어느 순간에 딱 풀리면서 이렇게 딱 나갈 때. 요 타임이 매매 타이밍으로 아주 적합하겠죠. 그래서 요런 상태가 지속이 되다가,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를 치고 나간다. 그러면 상승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는가 보다. 이렇게 추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DI를 하향 돌파했다 그러면 이제 매도하는 구매이 되는데, 마이너스 DI가 이렇게 치고 나옵니다. 이건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요. 이제 파란색으로. 마이너스 DI 값이 딱 높아지면서, 상승, 플러스 DI 값이 여기서 놀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될 때는, 매도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 이거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확률이. DI 지표가 쌍바닥 또는 쌍봉을 형성할 때 매매 적기다. 쌍바닥이 확인되면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쌍봉을 확인을 해도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요 앞에 거 한번 볼까요? 앞에 거. 요 앞에 좀 전에, 코스피, 여기 보시면은, 요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하락이, DMI가, 마이너스 DI죠, 마이너스 DI. 자, 마이너스 DI가, 여기 이제 열흘 동안 건데,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DI가 빵 때립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한 거예요,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아직 돌진 않았죠. 근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다가, 여기서 한 번 더 고봉을 딱, 비율이 위로 딱 한번 치고, 여기는 3봉까지 칩니다, 거의. 그리고 나서 하락이 멈추죠. 요걸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요런 거를. 근데 요때 플러스 DI 값은 어떻게 되냐면 쌍바닥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잘 응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보시면 바닥을 잡아내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쌍봉, 쌍바닥. 이게 DI 지표는 특히나 쌍봉, 쌍바닥이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딱 하고 때리고 그 다음에 딱 머물다가 딱 쌍봉하고 탁 밀리죠. 그죠? 마이너스 DI가 수치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가 반등이 나가죠. 그죠?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돼서 그 아래까지 어느 정도 왔을 때, 지금 현재는 요건 이제 어제 것까지 지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까지 안 넣었는데, 일봉상에 이제 지금 주가가, 큰 폭의 하락과 반등을 지금 번복을 했어요. 이렇게. 번복을 하고 지금 주가가 자리 잡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횡보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이제 위아래 레인지가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지금 다음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많은데, 요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써드리지 않았는데, 하나 더 이제, 응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플러스 DI가, 위에 있을 때, 마이너스 DI보다 위에 있는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중기 추세다. 그러니까, 플러스 DI가 더 크다. 마이너스 DI보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약간 중장기적으로 주가를 가져가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중장기적 전략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게 반대로 돼 있다. 이랬을 때는 단타.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단기 위주로 운영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약간 중장기적으로 가시고, 전략을 세우실 때, 이렇게 될 때는 단기적인 단타 전략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계산하는 방법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종합지수의 주봉 DMI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종합지수의 주봉 DMI인데, 이건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이면 제가 14개짜리를 넣었어요. 제가 14.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동할 수 있는 주봉 DI를 분석을 하면 좀 차원이 좀 다르겠죠. 그죠? 이제 14주간입니다. 14주간.
14주간이니까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가 아닙니다. 14주간 동안 주봉이 지금 이렇게 오는데, 지난주에 제가, 큰 음봉 이후에 이걸 볼린저 밴드로 보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 안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오늘은 이제 DMI를 오늘 설명드리는 날이니까, 이 DI를 한번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DI 추세적으로 딱 갔을 때. 자, 이렇게, 마이너스 DI가 플러스 DI를 상향 돌파하죠. 뭐, 어떻게 한다고요? 매도. 그죠?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를 위로 상해를 하죠. 올라가기 시작하죠. 크로스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죠? 그거 확인하고 주가를 매수를 해도 주가가 상승 추세로 가죠. 그죠? 이 추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짧은 부분에 보세요. 주가가 별 재미없죠. 그죠? 자, 그럼 여기 쭉 지나와서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이렇게 했는데, 요때 보시면 주봉의 DI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크로스로 교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속임수가 자주 나오죠. 그죠? 속임수가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정받고 튀고 조정받고 이럴 때 추세만 확인하면 됩니다. 추세만. 이때는 추세만 확인하면 돼요. 그 다음에 주가가 여기서 굉장히 강하게 추세가 빵 치죠. 그죠? 예, 빵 친 다음에 고점을 형성하고 주가가 플러스 DI가 빠지면서 크로스가 나죠. 그죠? 그러면서 이거 뭡니까? 마이너스 DI가 치고 나오죠. 그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그죠? 마이너스 DI가 치고 나오고요. 예, 찍고 저점 찍고 다시 흘러서 크로스 나오고, 크로스 나오는 척 하다가 여기 나오는 동안에 반등이 나왔죠. 주가가. 그죠? 요게 플러스 DI가 주봉상에 플러스 DI가 약간씩 살아나려고 이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냐? 지금은 마이너스 DMI가 세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DI는 주봉상으로 아직 희마리가 없습니다. 아직 안 생겨났어요. 이게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될지, 이렇게 나갈지 이건 모릅니다. 모르는데, 중요한 건 지금 어느 추세에 있다? 주가가 아직도 하락 추세 중에 있다. 큰 틀은 주가가 아직도 하락 추세를 못 벗어나고 있다. 라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다음 주에도 이 주봉상의 다른 지표도 제가 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에도 주가가 우여곡절을 좀 가질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국면에서 투자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수 매매에 피곤하게 너무 많이 엮이지 마셔라.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가? 종목별로 좀 짧은 대응, 단타 대응을 하셔라. 이게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DI가 위에서 놀고 있느냐, 마이너스 DI가 위에서 놀고 있느냐, 그때 전략을 달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지금은 뭐냐? 지수에 대해서는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중장기로 쫙 갈고 가는 이제 상승 장세가 아니에요. 적어도 상승 장세는 아니다. 그 다음에 아주 큰 폭의 하락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다. 횡보를 할지. 그런 이제 불리한 게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수에 대해서. 전체 구도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형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중소형주는 거기서 비교적 좀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죠? 제한된 유동성과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바로 이러한 깊은 의미들을 종합지수나 또는 코스피나 코스닥 서로 관계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전체 시장 구도에서 내가 어떠한 게임을 할 때 유리한 게임을 할 것이냐. 지수에 대한 그 매매를 들어가는 것보다 종목별로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당분간도 더 유리해 보인다. 그것이 1월 달에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래서 한 달 정도의 그 시장을 예측을 할 때도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응용을 해서 공략주를 한번 선정을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최근에 주가 움직임도 괜찮고 약간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 부분이 있어서 공략주를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오늘의 공략주는 MPK가 되겠습니다. 영문으로 MPK입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미스터 피자입니다. 미스터 피자. 미스터 피자. MPK 065150. 중국 시장이 좀 성공적으로 랜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법인이 있는데,
적자를 좀 내다가 2년 만에 지금 흑자로 이제 아마 돌아서는 것 같아요. 지난 12월 달에 보니까, 작년 매출과 순이익이 상당히 호전이 되는 걸로 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골든이글 그룹하고 이제 전략적 제휴를 해가지고, 중국 랜딩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성공하는 것 같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소비에서 그 입맛이 통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다.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MPK 회사 내부적으로 보면 이번에 중국 랜딩을 성공적으로 가져가면서 아마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MPK 그 회장님이 동남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쪽에 적극적인 그 랜딩을 아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양해각서까지, MOU까지 지금 책임 다 어느 정도 들어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그 흐름, 분위기를 봤을 때, 상당히 괜찮다. 기업 내용도 괜찮고, 괜찮다. 그래서, MPK의 지금 좀 전에 배운, DMI를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에 한번, 들어가 보죠. MPK, 매수가는 3,600원, 목표가는 4,500원, 손절 가격은 3,300원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는데요. 오늘 3,700원대 잠깐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주가를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잘. 이제 요게 노란색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는 주가가 나오면서 중요한 거는 120일 이동평균, 60일 이동평균을 지금 뚫고 나가는, 장기 이동평균을 뚫고 나가는 흐름이 보이는데, DI만 딱 보면, 물론 이게 20일입니다, 20일을 제가 지금, 20일 DI가 여기서 골드가 나왔습니다. 요때 골드 나옵니다. 요때 골드 때 매수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리고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DI는 좀처럼, 아래쪽 방향으로 가려는 애는 힘을 못 쓰고 얘는 지금 올라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조금 3,600원대 이 정도 5일 이동평균 요 선에서 아마 진입을 좀 노려보시면 괜찮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2015년도 첫날 개장일 친절한 기술 분석 양경석 멘토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지표,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지표를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이제 본격적인 1월에 게임이 시작이 되는데 승기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15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박 나십시오. 제가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